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70여 명이 가입하고 있는데 이 초선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더민초에서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선 의원들이 40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을 하겠다. 지금 국무위원들을 전체를 총탄핵을 하겠다. 줄 탄핵도 하고 전체를 엮어서 탄핵해 버리겠다. 그래서 이 국무회의를 완전히 중단시키겠다. 행정부의 기능을 완전히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다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내란이다. 내란 음모, 내란 선동이다. 내란죄 혐의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오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입니다. 70명이 가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자회견문 이 수준이 대학생들 수준보다도 못합니다. 무슨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못하고 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입니다. 이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면 됩니다. 발표하고 정치적으로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공격할 수 있죠. 그런데 자신들의 입장은 전혀 없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잘했냐, 국민의힘이 나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고발하느냐. 우리를 고발하면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 맞고소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참 한심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고발한다라고 하는데 자신들은 김어준과 이 이재명의 지침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이재명의 지침 받지 않은 것 맞습니까? 더민초가 그동안 이재명의 범법이라든지 이재명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지침을 받지 않은 겁니까? 그렇다면 김어준 이렇게 그 방송에서 모두 국무회의를 줄 탄핵해야 된다. 총 탄핵해야 된다. 그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곧바로 똑같은 내용으로 지침을 받은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 오해라도 받지 않기 위해서 내용을 조금이라도 바꿀 텐데 똑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김어준 지침 받은 걸로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해 보십시오. 김어준에 대해서 비판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강도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런 태도냐. 지금 강도가 누군지를 가리고 있는 이 재판 정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 댓글에 회원분께서 제 댓글에 윤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부분을 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참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방송을 듣고 볼 텐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참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형평성, 이 비교해서 지금 계속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해갈 도리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12월 3일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때와 장소가 중요합니다. 국회의 난동에 대해서 이걸 대통령이 제압할 수 있는, 제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물론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법도 있고 국회를 정말 총사퇴하자 이런 정치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민주당을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위헌정당 해산 청구부터 먼저 했을 겁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기다려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에도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입니다. 민주당이 폭동을 일으킨다면, 민노총을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킨다면, 유혈 사태를 일으킨다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국무위원 전체를 묻지마 탄핵을 한다면, 국무회의를 완전히 정지시킨다면 이건 비상계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계엄의 분위기는 무르익어 가고 있다. 모든 것은 때와 장소입니다.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릴 수 있습니다. 원칙은 지켜야 하겠지만 이 변화하는 속에서 대응 방안은 계속 같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능한 것이죠. 그게 적절한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들은 좀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의힘을 위한 이런 선동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다른 유튜브에서 선동하고 있는 유튜브도 많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고 많이 유튜브를 언론을 통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재 TV 저는 윤석열 정부 보수의 차원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할 뿐입니다. 저 같은 언론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대신 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이 계엄군을 투입한 이 비상계엄은 잘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못했느냐, 너희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정치 공세입니다. 이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헌법상의 권한인 탄핵 소추권을 행사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에 탄핵 소추권 이렇게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또 비교를 하게 되는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하고 또 형사재판도 열리고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이죠. 그런데 그게 발동되는 것이 법 절차에 맞았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좀 다르게 위헌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중대했느냐까지를 따지게 됩니다. 탄핵소추권 헌법상 권한 맞습니다. 국회의 권한 맞습니다. 문제는 탄핵소추권이 국회법 관련 법의 절차에 맞게 지금 추진하고 있느냐라는 부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 어느 조항에, 법률 어느 조항에 탄핵소추권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탄핵소추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최상목 국무위원들이 무슨 법을 위반을 했습니까? 무슨 헌법을 위반했습니까? 왜 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탄핵소추권을 발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권한 대행도 되지 않은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겠다라는 건 도대체 그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걸 따지고 그건 내란이다. 그건 내란 혐의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국민들이 묻습니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겠다? 김어준이 말한 것처럼 왜 탄핵하지? 어떻게 탄핵할 수 있지? 초선 의원들이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지난달 27일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요인이 있다. 그런데 마은혁을 임명하는 시기는 강요할 수 없다, 강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의원식이 또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또 냅니다. 또 마은혁에게 이 재판관 권한을 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안 된다라고 지난달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임명 시기는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뭘로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오늘도 지금 박찬대가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또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박찬대는 중대한 결심을 매일 합니까? 무슨 이 조폭도 좀 염치가 있는 법이지. 아니, 탄핵을 해 보십시오. 한덕수, 최상목 다 탄핵을 해 보십시오.
국무위원들 무슨 내용으로 탄핵을 한다는 겁니까? 탄핵 그 소추문은 제대로 쓸 수 있습니까? 탄핵 소추문을 제대로 못 써서 그게 털려가지고 고치고 국회 의결을 앞두고 그걸 고치고 그런 창피한 짓거리 좀 하지 말고 뭘 위반했다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면 그걸 답을 하고 정치적 공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너는 잘났나 뭐 물타기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고 그게 그래도 무슨 수준이 좀 되어야 그리고 기존의 언론의 기자들도 이제 그냥 이렇게 받아 쓰는 것 그만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보도할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까? 보도할 가치가 있죠.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의 수준이 이런 모양이다. 이런 수준이다. 이런 수준이니까 밑도 끝도 없이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겠다.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면 그러면 마흔역은 뭐 임명이 영원히 안 되겠네요.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와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심리가 진행되는 와중에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8명으로 재판관으로 그 당시에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최소한의 자질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뭐 이런 짓도 안 했겠지만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와전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자기들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탄핵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발을 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죠. 지금 김어준이 한 말 그대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김어준이 한마디 하니까 국무회의 완전히 중지시키자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야 세다. 개딸들이 좋아하겠구나. 막 내지른 것 아닙니까? 수습을 해야죠. 수습을. 뭐 잘했다고 지금 이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그래도 최소한 할 수 있어야 그래야 뭐 이재명의 지시를 뭐 안 받았다. 김어준의 지령에 따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한심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성동이 정확하게 잘 결정한 겁니다. 이 주진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어준 모두 내일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발을 하면 뭐 맞고발, 무고죄로 그대로 하면 검찰에서 가릴 겁니다. 그 다음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많은 걸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뭐 산불이 가장 큰 문제고 그 지원 부분이. 그 다음 민주당이 이런 짓을 벌이면 이제 또 탄핵 이런 짓을 벌이면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아니면 화요일 이 정기국무회의를 통해서라도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선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지금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지게 되면 지금 뭐 박지원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대놓고 지금 폭동이다. 대놓고 지금 뭐 그냥 있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하고 검찰, 경찰을 비롯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공권력으로 민주당과 민주당 일파의 폭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끝장을 내야 합니다. 이럴 때 공권력이 정말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폭동을 일으킬 때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는 것, 척결하는 것, 그게 비상계엄 아니겠습니까?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산불 이야기입니다. 원희룡입니다. 오늘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 원희룡이 5일째 소리 소문도 없이 그 산불 현장에 가서 이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밥을, 이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에 원희룡을 정말 많이 비판을 했는데 원희룡은 원희룡다워야 합니다. 25년 동안 원희룡이 원희룡다운 정치를 해왔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선거 때
민주당과의 선거에는 언제나 이겼는데 지난번에는 이재명에게 졌습니다. 뭐 그래도 원희룡 탓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희룡이 다시 재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많은 정치인들, 대선 후보들, 국민의힘 중에도 뭐 어느 정도 선전선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급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침묵을 합니다. 이럴 때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고 중도층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을 무기로 조기 총선을 무기로 해서 필요하다면 당 밖에 있는 뭐 0.1% 지지를 받는 저 이준석 더 나아가서 민주당 쪽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까지 모두 끌어안는 이런 정치 정계 대개편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을 빨리 대법원에서 선거법으로 파기 환송을 하든 파기 자판을 하든 처벌해야 된다. 이낙연도 손 잡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처벌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누구라도 손 잡을 수 있습니다. 반 이재명이라면. 정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주체가 분명하다면 선거에서 정치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그게 지지해준 국민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책임감이죠.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 마찬가지고 홍준표나 오세훈은 좀 여러 가지 이런 또 수사가 있고 이러니까 한동훈 마찬가지고 안철수는 정확하게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내란이다. 이 내란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왜 이런 부분에 목소리를 합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의 주장, 그게 좀 극단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합리적일 때도 있는 겁니다. 이게 때와 장소죠. 이런 건 합리적인 겁니다. 합리적인 것은 중도도 호응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목소리를 전부 통일적으로 같이 내줘야 합니다. 극단적인 것도 합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중도층이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도 있는 겁니다. 이 상식과 합리적인 법치가 어떻게 그렇게 때와 장소를 가려서 유연해져야 합니다. 원칙을 어기는 것은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연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여론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정치권에서 오늘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지난 3년 동안 매일같이 시도 때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윤 대통령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저 이재명도 정신 나간 사람이지만 변화할 때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도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정치는 도태됩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